김용빈. 이름만 들어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맑은 눈동자, 부드러운 미소, 그리고 언제나 착한 인상의 청년 가수. 미스터 트롯 3에서 그가 무대에 등장했을 때 많은 시청자들이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저 친구는 그냥 마음 따뜻한 순둥이겠구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본 건 그의 절반도 안 됩니다. 오늘은 그 순한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김용빈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대부분은 김용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대에서 큰 감정 표현 없이 담백하게 노래하는 가수구나. 그런데 최근 인터뷰에서 그가 꺼낸 단 한마디가 제 생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죠. 오디션에서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면 억울하거나 속상하진 않나요? 보통은 이렇게 대답하겠죠. 솔직히 좀 억울했죠. 그래도 열심히 했으니까요. 그런데 김용빈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화내는 건 잘 못해요. 좋은 게 좋은 거고 주어진 운명이라 생각해요. 그 순간 이 사람이 그냥 순한 게 아니구나. 그 말 한마디에 22년을 버텨온 단단한 내면이 느껴졌고 그의 미소가 그제야 달리 보였습니다. 이건 단순히 착한 말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 대부분이 무대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김용빈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만화나 장난감에 빠져 있을 나이에 그는 트로트를 부르고 있었죠. 7살 무렵 대구의 한 백화점에서 열린 노래자랑 무대에 올라 첫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무대를 즐기는 모습에 신동이 나타났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후로 지역 행사와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초등학교 6학년이던 해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하면서 가수로서 정식 데뷔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 겨우 12살이었습니다. 그저 재능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외우는 곡 수만 수백 곡, 무대 경험도 풍부했죠. 가창력은 물론이고 어른보다 더 성숙한 감성과 감정을 표현해내는 무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천후 신동에게도 위기는 찾아옵니다. 성인이 된 이후 그는 돌연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방송에도 행사에도 어디에도 김용빈이라는 이름은 보이지 않았죠.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공황장애와 슬럼프, 그리고 음악에 대한 회의감이 그를 무너지게 만들었거든요. 아무리 무대를 좋아하고 노래가 인생 전부인 사람이라도 마음이 무너지면 한 발자국도 나아가기 어려운 법이죠. 그는 그렇게 무대를 떠난 지 7년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들,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던 그 시간들이 사실은 다시 서기 위한 준비였다는 걸 그는 미스터 트롯 3에서 증명해냅니다. 7년이라는 공백기를 지나 김용빈은 다시 무대에 섭니다. 그 무대는 바로 2025년 미스터 트롯 3. 아마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한물간 가수가 뭘 보여주겠어. 하지만 그는 첫 등장부터 분위기를 바꿔놨습니다. 무대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랐습니다. 긴장하거나 과하게 들뜨는 기색 없이 그저 담백하게 노래로 진심을 전하는 방식. 첫 곡이 끝났을 때 심사위원석에선 감탄이 나왔고 방청객들의 표정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시 무대를 택한 이유는 자신을 지켜봐준 할머니에게 가수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였다고 합니다. 그는 그토록 무대에 서고 싶어 했던 할머니의 손에 자랐습니다. 보육원, 양로원 무대에서 함께했던 기억. 지금도 그가 무대에 서면 떠오른다는 건 바로 그 시절 작고 따뜻했던 손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승 무대. 그는 나훈아의 감사를 불렀습니다. 기교 없이 담담하게, 그러나 울림있게. 그 순간 시청자들도 알 수 있었죠. 이건 단지 노래가 아니라 인생을 건 무대였다는 걸.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국민 문자 투표에서 무려 44만 표. 득표율 27%로 1위를 차지하며 미스터 트롯 3의 제3대진에 등극합니다. 사람들은 쉽게 말하죠. 지금 잘 됐잖아. 됐으면 됐지 뭐.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7년. 가수가 무대에 서지 못한 7년은 단순한 시간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고 자존감을 잃고 다시는 못 일어설 것 같은 그 시간. 김용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공황장애로 인해 세상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자신이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지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던 시간들. 그 시간 동안 그는 어떤 화려한 무대도 스포트라이트도 없이 그저 혼자 조용히 버티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그가 그 시간 속에서도 자신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죠.
후회한다고 바뀌지 않잖아요. 그 시간에 뭐라도 하면 결과가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말이 단순히 멋진 문장이 아닌 이유는 그가 직접 그 시간을 그렇게 살아냈기 때문입니다. 저렇게까지 힘들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맑게 웃을 수 있지? 그게 진짜 강한 거구나 하고요. 김용빈은 세상이 보기엔 순해 보이지만 그 속엔 쉽게 꺾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결과를 따지기보다 과정에 집중하고 억울함보다 감사함을 먼저 말하는 사람. 그는 스스로 말합니다. 모든 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주어진 걸 받아들이고 다음을 준비하면 되죠. 우리는 종종 외모에 사람을 가둡니다. 순한 얼굴이니 성격도 순하겠지. 웃고 있으니 마음도 늘 평온하겠지. 하지만 김용빈은 그 고정관념을 부숴버렸습니다. 그의 순한 얼굴 뒤에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신을 이겨낸 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비난에도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고 자신만의 페이스로 걸어온 사람. 그가 말없이 웃고 있는 그 순간에도 누군가는 포기했을 고비를 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미소는 그냥 미소가 아닙니다. 그건 버텼다는 증거고 살아냈다는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김용빈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나는 저렇게 담담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지? 그는 말합니다. 모든 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억울해도 속상해도 그냥 받아들이고 또 걸어가면 되죠. 그 말이 쉬워 보여도 그걸 실천하는 건 결코 쉽지 않죠. 그렇기에 그의 담담한 말 한마디가 어쩌면 가장 큰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무대 위 화려한 조명보다 무대 아래 그가 버텨낸 시간이 더 빛나 보이는 이유. 바로 그것이 김용빈이라는 사람의 진짜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